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분자구조화학 제5장 세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5장 Reducible and Irreducible Representation에서 5절과 6절 바이브레이션 모드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5-6절 Complete set of vibration mode of H2입니다. H2O 분자에 대한 바이브레이션 모드에 대해서 세트들이 어떻게 되는지 완전한 세트를 이번에는 보겠습니다. H2O 분자는 C2V에 속하고 C2V 포인트 그룹의 스탠다드 캐릭터 테이블은 이와 같습니다. H2O는 전체 디그리 오브 프리덤, 원자들의 자유도는 원자가 3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V죠. 그래서 우리가 이 C2V에 대해서 Reducible Representation을 구하면 9-1, 3으로 구해졌어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GC, 카이-C, 카이 감마-C 한 것에 대해서 이 Reducible Representation에 대한 시그마 값, 전체 값을 다 구하면 그것이 92가 되죠. 92는 9 곱하기 9 하니까 9, 9, 81에다가 3 곱하기 3 하니까 3, 3은 9고, 거기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1 곱하기 1 하면 1이 돼서 그거를 전부 더하면 92가 되죠. 그러므로 이때 H, 오다는 4이기 때문에 그 오다를 요 92, 시그마 한 전체, 요 값들을 전부 더하는 시그마 값을 5-4로 나누면 그것이 넘버 ni가 되고 4로 나누면 23이 되죠. 그 다음에 각각의 모드 A1에 대해서 이 값을 구하면 9-1, 3이 되고, 그러므로 이때 이걸 다 더하면 그건 이제 12가 되죠. 그리고 그거를 4로 나누면 3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A2 모드에 대해서는 9-1, 3이 되고, 이거 다 더한 값은 4가 되고, 이 4를 H4로 나누면 1이 되죠. 그 다음에 B1 모드에 대해서는 9-1, 3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더한 값은 8이고, 이 8을 4로 나누면 2가 되죠. 교재에는 -1,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됐으니까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B2 모드에 대해서는 9-1, 3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다 더하면 12가 되고, 12를 4로 나누면 3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Reducible Representation에 대한 ni 값 23은 이와 같이 3 곱하기 3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2 플러스 3 곱하기 3으로 구성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들을 다 더하면 23이 되죠. 따라서 이 리듀서블한 값, 감마는 3 곱하기 3이니까, 즉 3개의 A1 모드, 그 다음에 1개의 A2 모드, 더하기 2개의 B1 모드, 더하기 3개의 B2 모드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C2V에서 전체 자유도가 9인 H2O 분자의 경우에는 그 전체 모드는 3개의 A1 모드와 하나의 A2 모드와 2개의 B1 모드와 3개의 B2 모드로 합성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우리가 C2V의 스탠다드 캐릭터 테이블을 보면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오른쪽을 또 보면 이와 같이 X, Y, G, RX, RY, RG, 그 다음에 X자승, Y자승, G자승,
XY, XG, YG 이런 형태로 완전한 스탠다드 캐릭터 테이블이 구성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어펜딕스 12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탠다드 캐릭터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트랜슬레이셔널 모션을 보면 트랜슬레이셔널 모션은 트랜슬레이션에서 TX, TY, TG라고 나타나면 이 트랜슬레이션 모드는 즉 같은 방향 TG 트랜슬레이션 모드는 G축 방향으로 모든 입자들이 모든 원자들이 동시에 이동하는 것이니까 G축 방향 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축 방향 변이는 A1 모드가 되고 G축 방향 모든 입자들이 G축을 따라서 운동하는 그러한 모션은 A1 모드죠. A1 레프레젠테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B1 레프레젠테이션이 되죠. X축 방향으로 이동은 B1이 되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의 모든 이동 역시 B1 레프레젠테이션을 나타낼 테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이 모드는 B2에 해당이 되죠. 그러므로 Y축 방향으로의 이동은 B2 레프레젠테이션입니다. 따라서 전체 트랜슬레이셔널 모드, 트랜슬레이셔널 운동에 대한 그러한 표현들은 A1 플러스 B1 플러스 B2로 구성이 되죠. 그 다음에 로테이셔널 모션, 즉 RX, RY, RG가 되겠는데요. 로테이셔널 모션을 보면 로테이셔널 모션도 다시 캐릭터 테이블을 보면 C2 오퍼레이션을 하면 C2 오퍼레이션 할 때 G축 방향으로의 회전, 즉 G축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것, 이 G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것이 RG고, X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는 것이 RX고, Y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는 것이 RY라면 Y인데, 그러면 RG는 C2 오퍼레이션에서는 그 캐릭터 값이 1이고, 그 다음에 RX 이렇게 회전하는 것은 C2축에 따른 회전은 C2축에 대한 모션은 그 캐릭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RY, 즉 Y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는 것에 대한 C2 오퍼레이션에 대한 캐릭터는 마이너스 1임을 캐릭터 테이블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RG에 대한 C2 캐릭터는 1, RX에 대한 C2 캐릭터는 마이너스 1, RY에 대한 C2 캐릭터 역시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V 프라임 오퍼레이션을 해보면 시그마 V 프라임 오퍼레이션은 즉 시그마 V 프라임은 이 면이 시그마 V죠. 시그마 V 프라임 면이죠. 시그마 V 프라임 모션 하면 그러면 회전 운동, RG 회전 운동은 시그마 V 프라임에 대한 오퍼레이션은 그 캐릭터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RX 회전에 대한 시그마 V 프라임 캐릭터는 1이고, 그 다음에 RY 회전에 대한 시그마 V 프라임의 오퍼레이션에 대한 캐릭터는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시그마 V 프라임에 대해서 그 오퍼레이션에 대한 RG 회전 운동은 캐릭터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RX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캐릭터가 1, RY 회전 운동에 대한 캐릭터는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RG는 A2 representation, 즉 A2 모드에 해당되고, RY는 Y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 운동은 그 캐릭터가 representation이 B1이고, 그 모두가, 그 다음에 RX 즉 X축의 중심으로 한 회전 운동은 그 representation이 B2로 B2 모드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전 운동 R에 대한 reducible 한 캐릭터들은 reducible representation, reducible 모드들은 A2, B1, B2로 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전체 진동 모드들, 기준 진동 모드들 수는 H2의 경우에 9-B 선형 분자니까 9-6 하면 3이 되죠. 그래서 이 reducible representation, fundamental vibration에 대한 이 reducible representation은 이렇게 전체 토탈이 감마 토탈이 3A1 플러스 A2 플러스 2B1 플러스 3B2였으니까 이 중에서 트랜슬레이셔널 모션을 보면 그게 A1 플러스 B1 플러스 B2로 구성되어 있었고 로테이셔널 모션에 대한 것은 A2 플러스 B1 플러스 B2였어요. 그러므로 토탈 레프리젠테이션들에서 토탈 모드에서 트랜슬레이셔널 모션과 로테이셔널 모션을 빼면 나머지가 진동 모드들이 되겠죠. 그러므로 진동 모드는 감마 토탈에서 감마 T 마이너스 감마 R을 하면 되죠. 그러므로 감마 토탈이 3A1 플러스 8 플러스 2B1 플러스 3B2였으니까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감마 트랜슬레이셔널 감마 T는 A1 플러스 B1 플러스 B2니까 요 A1 플러스 B1 플러스 B2를 빼고, 그 다음에 로테이셔널 모드 A2 플러스 B1 플러스 B2 이것을 빼면 나머지가 진동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차례로 빼어나가면 3A1에서 A1을 빼면 그거는 2A1이 남겠고, A2는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있으니까 지워져서 없어지고, 2B1도 여기 B1 또 B1이 있으니까 이것도 없어서 B1 모드는 바이브레이션 모드가 아닐 테고, 그 다음에 3B2에서 B2, B2, B2 두 개를 빼면 B1이 남겠죠. 그러므로 진동 모드, 기준 진동 모드, 펀더멘털 바이브레이션 세 개는 두 개의 A1 모드와 하나의 B2 모드로 구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캐릭터 테이블을 보면 A1 모드는 모두 E, C2, 시그마 V, 시그마 V 프라임에 대해서 다 1, 1, 1, 1이기 때문에 A1 모드는 즉 C2 축에 대해서도 그 진동 운동은 C2 축에 대해서도 대칭, 시그마 V 면에 대해서도 대칭, 시그마 V 프라임 면에 대해서도 대칭인 그러한 운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2 모드는 C2 축에 대해서는 반대칭, 시그마 V에 대해서도 반대칭, 시그마 V 프라임에 대해서는 대칭인 이러한 운동 모션임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시그마 V는, 감마 V는 EA1, 두 개의 A1과 그 모든 축들에 대해서, 모든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대칭인 것이 두 개이고, 그 다음에 C2와 시그마 V에 대해서 반대칭인 그런 운동이 하나이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즉, 시메트릭 스트레칭 모드가 되겠는데, H2 분자의 시메트릭 스트레칭 모드는 A1이고, 이 수소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이 대칭적으로 신축하는 이 운동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지금 보다시피 C2 축에 대해서도 이 운동이 대칭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V 면에 대해서도 대칭 운동이고, 시그마 V 프라임에 대해서도 대칭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밴딩 모드가 되겠는데, 이와 같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밴딩 모드인데, 이 경우도
C2 축에서도 대칭적으로 움직이고 시그마 V 면에 대해서도 대칭적으로 움직이고 시그마 V 프라임 면에 대해서도 대칭적으로 움직이죠. 이와 같이. 그래서 이 시메트릭 스트레칭과 밴딩, 이 밴딩 모드가 둘 다 A1에 속하는 그런 운동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칭 부분, B2 모드를 보면 이건 반대칭, 엔타이 시메트릭 스트레칭 반대칭 모드인데 반대칭 모드의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C2 축에 대해서 마이너스 반이죠. 반대측으로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시그마 V 면에 대해서도 반대칭이 값되었고 캐릭터가 마이너스 1이고 시그마 V 프라임에 대해서는 만큼은 요 종이 면이 이 면이 대칭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칭으로 움직이다 하더라도 그 캐릭터는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진동, 운동에 대해서 베이시스는 그럼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그 분자 내에 있는 n개의 원자로 구성된 그런 분자의 경우에 3n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기 때문에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진동의 모든 운동 등을 다룰 때는 즉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까지 포함해서 모든 운동들을 다룰 때는 3n 세트의 베이스 벡터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정 진동을 다룰 때는 굳이 이렇게 3n개의 베이스 벡터들까지는 고려할 필요 없고 이 베이스 세트를 줄일 수가 있어요. 리듀스 할 수 있어요. 카보닐 스트레칭 모드에 대해서 FeCO5 분자의 카보닐 스트레칭 모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D3H 전분에 속하는 분자이죠. 카보닐 리간드들의 여기 CO 리간드의 스트레칭 모드는 일반적으로 1700에서 2100 웨이브 넘버 사이에서 나타나는데 2cm-1을 우리는 웨이브 넘버, 우리말로는 파수라고 부릅니다. FeCO5 분자를 보면 FeCO5 분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CO, 카르보닐 리간드 스트레칭 모드만을 그를 베이시스로 보면 요거를 B1 베이시스, 요거를 B2 베이시스, 요거를 B3 베이시스, 이거를 B4 베이시스, 이거를 B5 본드 베이시스라고 하면 그래서 본드이기 때문에 B로다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트라이고널 바이피라미달 스트럭처 D3H이고 여기에는 전체 11개의 원자가 있기 때문에 2, 4, 6, 8, 10개 하고 FE가 있으니까 11개의 원자들이 있죠. 그러므로 전체 풀 베이스 벡터는 3 곱하기 11에서 33개의 베이스 벡터가 필요를 해요. 그러나 CO 본드 스트레칭만 본다고 하면 우리는 5개의 CO 스트레칭 모드만 있으면 됩니다. 즉 B1, B2, B3, B4, B5 5개의 스트레칭 모드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5개의 본드 벡터만 있으면 되겠어요. D3H 캐릭터 테이블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펜딕스에 가서 D3H 캐릭터 테이블을 찾아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오퍼레이션을 하면 이 B1부터 B5까지의 본드 벡터에 대해서 이 오퍼레이션을 하면 모든 본드 벡터들이 변화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카이가 5입니다. 캐릭터가 5가 되어있고 그러면 C3 축에 대해서는 C3 축은 이게 C3 축이죠. 그럼 C3 축에 대해서는 2개의
두 개 엑시알 CO 리간드, 요것과 요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3축 회전의 오퍼레이션에 의해서는 이것과 즉 B1 벡터 CO 더블 본드인 요 CO 카르본 일기에 해당되는 B1 벡터하고 그 다음에 요 CO에 해당되는 B5 벡터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캐릭터는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개의 C2축이 있죠. 이렇게 C2축, C2축, 이렇게 C2축이 세 개가 있습니다. 즉 C3에 수직하는 세 개의 C2축이 있는데 이 C2축들은 각각의 C2축은 한 개의 이퀴토리얼 CO 리간드, 즉 이 경우에 보면 요 CO 리간드, 즉 B2 베이시스를 포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C2에 대해서 그때의 캐릭터는 1이 되겠죠. 그러한 캐릭터가 하나, 둘, 세 개가 나타나게 되겠죠. 캐릭터가 1인 것이. 그 다음에 시그마 H 미러, 시그마 H 미러는 요 면이 되겠죠. 즉 B2, B3, B4를 그거를 포함하는 그러한 거울면이 시그마 H 거울이죠. 그러므로 시그마 H 거울은 세 개의 CO 리간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즉 베이시스로 따지면 B2, B3, B4에서 세 개의 베이시스 벡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캐릭터는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3 오퍼레이션을 하면 S3 오퍼레이션이면 반 돌린 다음에 또 뒤집는 거기 때문에 시그마 H를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every CO 리간드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 캐릭터는 0이 되겠어요. 그리고 세 개의 시그마 V 거울이 있죠. 시그마 V 거울은 각 시그마 V는 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그마 V는 두 개의 CO, 위아래로 있는 두 개의 CO와 즉 B1과 B5 벡터와 그 다음에 하나의 CO, 즉 B2, 이 경우에는 B2 캐릭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그마 V는 두 개의 엑시알 CO 본드하고 한 개의 이퀴토리얼 CO 본드를 가지고 있어요. 엑시알 CO 본드는 위아래로 있는 게 엑시알이고 수평으로 있는 게 이퀴토리얼이니까 그래서 캐릭터가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reducible representation CO 본드에 대한 reducible representation은 2는 5이고 C3는 2이고 C2는 1이고 시그마 H는 3이고 S3는 여기였고 시그마 V 3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때 GC, 카이 감마 C, 요 오타가 그대로인데 요 카이 감마 C를 구하면 그래서 그걸 다 구한 다음에 더하면 합을 하면 72가 되고 그 다음에 NI는 이 72를 12로 나누면 6이 됩니다. 그리고 A1'에 대해서는 또 이 값들을 구하면 5, 4, 3, 3, 0, 9가 되고 이거 다 더한 시그마 값은 24이고 24를 12로 나누면 2가 되죠. 그 다음에 A2'의 경우는 5, 4, 마이너스 3, 3, 0, 마이너스 9가 되고 이거 다 하면 더하면 0이 돼요. 그러므로 NI 값도 0이 되죠. 그 다음에 E'은 10, 마이너스 4, 0, 6, 0, 0이 얻어지고 이것들 다 더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12가 됩니다. 그러므로 12로 나누면 N 값은 1이 되죠. 그 다음에 A1 더블''은 5, 4, 3,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9가 돼서 또 시그마 값은 0이 되고 따라서 NI 값은 0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A2 더블''은 5,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0, 9가 되고 그럼 이거 다 더하면 12가 되고 12를 또 H로 나누면 NI 값은 1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E 더블''은 10, 마이너스 4, 0, 마이너스 6, 0, 0 되고
이거 다 더하면 0이 되고, 그러므로 ni 값 역시 0이 됩니다. 따라서 이 리듀서블한 캐릭터들, 리듀서블 캐릭터 5, 2, 1, 3, 0, 3, 즉 리듀서블한 이 리프레젠테이션은 그 n값이 전체 6이나 얻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6은 2 곱하기 2 플러스 1 플러스 1로 얻어짐을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여기에 2를 곱하고 또 여기에 2를 곱해도 되지 않냐 하지만 이거를 1로 잡은 이유는 이것이 지금 앞에서 보다시피 2이기 때문에 doubly degenerate인 거예요. 그래서 이 1값은 궁극적으로는 2에 해당되죠. 그래서 여기에 2를 곱하고 여기에 2를 곱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모두 수가 이 CEO의 전체 모드가 진동 모드가 5개가 되는데 진동 모드가 5개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 6은 2 곱하기 2, 1 한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1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드는 CEO의 진동 모드는 두 개의 A1 프라임과 한 개의 E 프라임과 또 한 개의 A2 더블 프라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는 이 A1 프라임 플러스 E 프라임 플러스 A2 더블 프라임으로 구성되죠. 그러므로 진동 프리퀀시들은 3개 논 디제너레이트 모드들, 즉 이 A1 프라임과 A2 프라임 그리고 한 개의 더블리 디제너레이트 모드, 즉 E 프라임으로 구성된 것을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스탠다드 캐릭터 테이블 D3H의 스탠다드 캐릭터 테이블을 보면 감마 전체 토탈 감마는 A1 플러스 E 프라임 플러스 A2 더블 프라임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진동 모드들만 보면 이거 로테이션 A1 프라임 로테이션도 아니고 트랜스레이션도 아니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오퍼레이션에서 대칭인 모드들이고 두 번째 E 프라임 역시 이번에는 E 프라임 C1의 반대칭이고 S3의 반대칭 그 다음에 시그마 H에 대해서는 대칭인 그런 모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2 더블 프라임은 C2에 대해서 반대칭, 시그마 H에 대해서 반대칭, S3에 대해서 반대칭인 그런 모드이고 C3와 시그마 V에 대해서는 대칭 그런 모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대칭 모드들을 보면 첫 번째가 A1은 전체적으로 곧 애니메이션을 보겠지만 이 CO 그룹들이 즉 각 본드 베이스들이 동시에 확장됐다가 동시에 수축되는 그러한 모드입니다. 보면 이러한 모드 전부 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그런 모드임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1 모드는 시메트릭 스위칭 모드인데 이렇게 요 위아래 액시얼 포지션에 있는 CO는 거의 움직임이 없고 정지된 상태로 있으면서 물론 약간의 움직임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디토리얼 포지션에 있는 것들이 동시에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대칭 신축 진동하는 그러한 모드가 두 번째 또 다른 시메트릭 스트레칭 모드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움직임은 미미하고 이것이 크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A2 프라임 모드는
A2 프라임 모드는 반대칭 스트레칭 모드인데, 즉, 이 위아래 XCR 포지션에 있는 CO가 얘가 늘어날 때 얘는 수축되는 그러한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진동 운동이 A2 프라임 모드에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얘가 늘어날 때 얘가 수축하고 얘가 늘어날 때 얘가 수축하는 그러한 모드가 A2 더블 프라임 모드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라임 모드는 하나는 이렇게 이 프라임 모드 하나는 이와 같이 얘가 늘어날 때 한쪽이 이퀴토리얼 포지션 한쪽에 있는 것이 얘가 이퀴토리얼 포지션에 있는 CO가 하나가 늘어날 때 다른 하나는 수축하고 이 녀석은 거의 아주 미미한 진동만 있는 그러한 모드가 네 번째 진동 운동이고 이 프라임 모드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또 다른 이 프라임 모드는 두 개가 이퀴토리얼 포지션에 있는 CO 두 개가 동시에 늘어나고 다른 하나는 수축하는 이러한 모드이고, 이 모드는 이쪽과 즉 이 프라임이기 때문에 요 모드 운동 모드는 다르지만 나타나는 에너지 값은 같아서 스펙트럼에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지만 스펙트럼에서는 같은 위치에 나타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더블리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애니메이션 보겠습니다. 이 두 개는 늘어날 때 동시에 늘어나고 수축할 때 동시에 수축하고, 얘들이 수축하면 얘는 늘어나고 이런 모드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5개의 모드가 이제 진동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CO 스트레칭 영역에서의 CO 스트레칭, FeCO5 분자에서 CO 스트레칭 영역에서의 진동 스펙트럼을 보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A1 모드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A2 모드에 관련된 피크가 하나, A2 프라임에 관련된 피크가 하나 나타나고, 그 다음에 E 프라임에 해당되는 그러한 진동 운동은 디제너레이트 되기 때문에 하나가 나타납니다. 다만 이와 같이 해서 운동은 5개지만 그러면 피크는 4개가 되겠어요. 하나, 둘, 셋, 4개가 되고, 다만 이 피크들이 IR과 라만에 모두 다 4개가 나타났냐 하면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이 피크들이 운동 모드들이 IR에 액티브한 것과 라만에 액티브한 것이 있는데, 이 경우에 CO 스트레칭 모드, FeCO5에서 CO 스트레칭 모드는 IR에 액티브한 것은 A2 프라임과 E 프라임이고, 라만에 액티브한 것은 A1 프라임과 A1 프라임 2개와 E 프라임입니다. 따라서 피크는 CO 스트레칭이 있다고 해가지고 IR 찍으면 4개가 다 나타나냐면 그렇지 않고, IR에는 CO 스트레칭 영역에서는 2개, A2 프라임과 E 프라임 2개가 나타나고, 라만을 찍으면 라만에서는 A1 프라임 2개와 E 프라임 해서 3개의 피크가, 펀더멘탈 진동은 3개의 피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어느 것이 액티브하고 IR에 몇 개가 나타나고 라만에 몇 개가 나타나며, IR에는 어떤 모드가 나타나고 라만에는 어떤 모드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 6장에서
육정 공부를 하면서 다루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장 챕터 5 Reducible and Irreducible Representation 그 세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재의 프로블럼 5.6과 5.7 그리고 셀프 테스트 퀘스천지의 1번과 2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